제가 이 자리에서 감사 인사 드리는 거, 말씀을 하는 것보다, 행동으로 큰 절을 올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선. 좀 날씨가 좀 덥지요? 예. 어제 오늘 날씨가 좀 더운데, 아마, 추운 이 겨울을 지나는 분들한테는 더 그나마 이렇게 날씨가 따뜻한 것이 다행인 것 같습니다. 날씨는 따뜻한데 여러 가지 전국 상황, 여러 가지 힘들어서 많이 걱정을 끼쳐서 제가 국회의원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제가 타이지 100%, 120% 타입니다. 제가 먼저 국회의원을 생각하거나 이걸 하고자 하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산일 때 그때 나오시려고 하던 분이 피선거권이 갑자기 재판에서 상실되는 바람에 당장 사람이 없어서 얼마 앞두고 어떻게 하냐 나와봐라. 그때 이제 장인년 JP 총재가 할 때 그래서 차출돼서 나왔는데 역시 뭐 한 달 반 뛰었는데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실패를 했고요. 그 뒤로 여러분께서 뽑아주셔서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드릴 기회를 많이 못 가졌는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국회에 가서 무슨 일을 했느냐, 저한테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게 당신은 사선한 동안 뭘 했느냐 하는 질문을 많이 받고 제가 그때마다 뭐라고 이렇게 딱 말씀을 못 드리고 그 점이 제일 제가 국회에 들어가서 하는 일은 잘하시면 입법부입니다. 법률을 만드는 게 가장 우리가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법률을 만드는데 주로 신경을 많이 썼고 그걸 우선 하고자 했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한 8년 동안 최우수 위원이라고 하는 걸 한 최우수 위원은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국회에서 제가 하루 안 나가는 게 다 체크가 됩니다. 시민단체가 어떤 놈이 나왔나 안 나왔나 떠드나 안 떠드나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 나가면 혼자 그냥 안 나가면 그만이 그게 아니에요. 다 체크를 해서 1년 동안 법안을 누가 제일 많이 냈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제일 많이 통과시킨 사람이 누구냐, 그 다음에 정책 세미나, 출결석, 이게 다 체크가 됩니다. 지금 시민단체가 국회에 그 본회의실 가보면 밑에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나와서 다 모니터하고 있고, 다 누가 쌍소리 하는지, 누가 말을 나쁘게 하는지 다 체크를 하고 있어서 저희는 하루도 감시를 안 받는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회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그 자체보다도 제 나름대로 입법에는 하여튼 충실하게 한다고 해서 했습니다. 책에도 나오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험으로 만들라 하는 거 정말 30년 동안 떠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삼 정부 때 처음 행정관으로 가서 일할 때 그걸 얘기해서 이번 윤석열 정부가 그걸 채택을 해줬습니다. 사실은 박근혜 정부 때 MB 정부 때 다 그걸 제기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선거로 공약을 하자. 근데 선거 공약 안 한 데도 있고 선거 공약을 해놓고 당선이 됐는데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맨날 현충사 또 현충원 앞에 가면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 머리를 숙인다. 머리만 숙이면 뭘 합니까? 지금 이 보건 대상들 얼마나 어렵게 살고 얼마나 그분들이 힘들어하는지 그거 하나 제대로 못했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되자마자 그걸 실현했다는 거 여러 가지 있으면 그건 잘했다고 생각하고 그 공약을 내세울 때 어쨌거나 제가 그걸 주장을 했고 이 회의를 할 때 이거 꼭 하자. 다행히 들어줬고요. 그다음에 제가 제 자랑 아까 말씀하는데 조금 입법부에서 여러 가지 일한 것들 공무원 관련 주민 농촌 관련 많이 있는데 제일 제가 가슴을 울리게 한 거는 희귀질환자 지원법입니다. 희귀질환자 지원법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소위 난치병이라는 환자가 약 100만 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정부로부터 혜택을 못 받고 그 다음에 그 개별적인 치료약을 대부분 외국에서 직구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 시골에서 일하기 힘든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다 헤매다가 대부분 우리 국내에 약이 없는 사람들이 희귀질환자가 많습니다. 그 법을 만들어서 통과시키고 나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자기 애들을 데리고 와서 제 방에 바카스 한 박스 들고 와서 울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아산에도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몰랐는데. 그래서 희귀질환 지원과가 질병관리청에 생겼습니다. 그게 한 10년 넘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 해줍니다. 예를 들면 그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때로는 그 텔레비전에 나와서 막 떠들고 뭐 소리도 막 해야 되는데 왜 안 나오느냐 그런 얘기 하는데 그건 제 잘못이 큽니다. 그래서 그게 그러면 그거에 맞춰줘야 되는데 제일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려면 당직을 맡아야 돼요. 근데 제가 당직을 별로 안 맡고 부의장, 정책위의장 이것만 했는데 사실은 정책위의장도 있었고 사무총장을 해보라는 제안이 들어서 있는데 왜 그걸 얼른 제가 그때는 좀 튕겼을까. 좀 자칭생각은 좀 잘못했어요. 그거 매일 나와요. 매일 원내대표, 당대표, 정책위장 사무총 나오는데 그때는 제가 출퇴근하면서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그런 쉽게 생각했고 또 그걸 하면 이제 소위 계파가 생기게 됩니다. 그걸 하면 대체로 그때 대표하고 사무총장 그다음에 정책위장은 같은 패로 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그때 상황이 묘해서 괜히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왜 이렇게 텔레비전에 안 나오냐는데 그거 그냥 받았으면 되는 건데 그쪽에서 그렇게 사정을 하고 하다고 그랬는데 그건 제 잘못이에요. 얼른 받았으면 돼요. 하여튼 텔레비전에 잘 안 나오고 요새는 텔레비전 나오려면 또 이 방송국하고 적당한 또 교제가 또 되는 것도 좀 필요합니다. 어쨌거나 텔레비전은 안 나왔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입법으로서는 많이 활동을 했고 지금 날씨가 많이 더운데 가만있어 봐. 제가 뵈니까 아이고 많이 또 우리 성대 국정대학원도 오셨는데 제가 다 소개를 다 못 드리겠네요. 아산에 관해서 제가 좀 제일 걱정을 좀 많이 합니다. 우리 아산 정말 우리 아산 같은 지역 없습니다. 다 자기 지역 좋다고 자랑하지만 역사와 현대가 함께 있는 공존하는 지역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수도권하고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우리 강희국 시장님 계십니다만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강희국 시장님 이후에 아산 10년은 잠자고 있습니다. 속 터진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갈 때 맨 처음에 주민들이 가장 중요한 게 고속도로가 하나도 없다. 고속도로. 지난 10년 걸려서 특히 아까 말씀하신 홍문표 의원께서 그 예결위원장을 할 때 그때 처음 예산을 시작을 해서 얼마 전에 그나마 염티까지 이제 된 겁니다. 고속도로가 아산에 생겼습니다. 이게 빨리 염티에서 당진까지 연결해야 이게 완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2서해안국도라는 거 이완구 총리 계시지만 그때 그거를 주장해서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공사가 많이 있죠. 어제도 신원리 사고에 주민들하고 말씀을 많이 했는데 이제 내년이면 준공이 됩니다. 제2서해안고속도로 또 서해선 철도 인주역이 없었어요. 인주역이 없는 거를 이제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제가 했다고 도다니면서 말씀을 하면 다 딴 사람이 한 걸로 누가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아산에 그렇게 생기는 게 중요한 거지. 이걸 누가 했느냐. 엄밀히 말하면 그런 사업들이 한 사람만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국회의원 혼자 안 됩니다. 시도 그렇고 도도 40조가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되고 나면 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했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전혀 아무런 노력도 안 한 사람이 써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권자가 판단하겠지 했는데 요즘에는 넌 뭐 했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머뭇거리는데 고속도로는 확실히 그때부터 해서 10년 걸려서 그나마 염티까지 왔습니다. 두 번째 저한테 중요한 거는 병원이었습니다. 병원. 아산에 병원이 없다. 천안에 병원이 있는데 아산 인구가 30만 넘는데 그 병원 때문에 나름대로 제가 서교일 총장님 계실 때 여러 번 만났습니다. 순천향대학이 처음에 여기 들어올 때 분명히 서면을 약속한 걸 제가 눈으로 봤습니다. 아산에 종합병원을 세우겠다. 그런데 막상 세우려니까 돈은 많이 드는데 나중에 적자가 뻔히 예상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순천향대학은 못하겠다 이거예요. 원래 신도시 지역에 순천향대학이 부지까지 처음에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연세대학교, 그 다음에 삼성병원, 또 신병원 원광대학교까지 다 접촉을 했습니다만 아산에 병원 져서 종합병원 져서는 수지가 안 맞는다. 순천향대학은 결국 천안 순천향병원을 확장원으로 그걸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 생각하는 것이 바로 경찰병원입니다. 경찰병원이 지난번에 우리 시장님 아주 애쓰셨는데 애쓰신 건 정말 감사를 드리고 요즘에 예타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데 저것도 5년, 6년 걸려서 된 겁니다. 갑자기 되지는 않습니다. 계속 경찰병원이 필요하다. 경찰병원 한다고 하면은 아산밖에 제일 확실한 데가 없어요. 땅이 여기 국유지라 딴 데는 땅 살려면 돈 엄청나게 몇백억이 들어요. 여기 그냥 국유지 쓰면 돼요. 그래서 경찰병원을 이제 세워놨는데 그것도 일단 되고 나니까 다 써놨는데 그것도 주민이 알아서 판단하시겠지 그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또 혼동되는 게 있습니다. 제일 속 터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오장 행lum입니다.
여기 아산 시민들한테 이거 좀 아셔야 돼요. 온양행동이야말로 정말 우리 아산이 세계에 내놓을 만한 그런 역사 문화 자원이에요. 이걸 10년 전부터 그렇게 떠들어도 이거에 대한 우리 이중희 회장이 오셨습니다. 정말 죄송한데 행정이 안 움직이면 안 됩니다. 저희는 말도 떠들고 돈 갖다 주는 걸 끝나는 건데 돈을 갖다 줘도 이거를 집행을 하고 돌려보내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저기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번에 국정감사할 때 튀니지 갔는데 아프리카 튀니지가 옛날에 카르타고의 한 중심 중에 하나였습니다. 거기 유명한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스가 목욕한 목탕이 있습니다. 가보니까 별것도 아니에요. 여기에 1년에 수백만 명이 온다는 거예요. 클레오파트라 이 말만 듣고 그 여자가 어떤 목탕을 했는지 어디서 뭘 했는지 중국의 시야는 제가 자비로 가봤습니다. 양귀비가 도대체 양귀비가 어떻게 이걸 했는가 가보니까 이런 도움 큰 데다가 욕탕이 큰 게 있더라고요. 이게 1500 년 전에 양귀비가 목욕한 곳이다. 그 서양사람 눈이 휘둥그레져. 야, 그때 물을 어떻게 뜨거운 물을 준비했냐? 어떻게 물을 배수하고 이거 들여왔느냐? 그게 관광자원이에요. 그런데 양귀비나 클레오파트라보다도 온양 행궁이 훨씬 더 소위 내용이 많고 컨텐츠가 있고 이 스토리텔링이 있고 해품달이 지나면 그거 아니에요? 이걸 해보자. 응? 여기서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 준비작업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는 맹사성 그분이 여기 분이지만 그분을 정성으로 바탕한 사람은 세종대왕이고 장영실 아산장씨 아니에요? 원래는 여기 아산 온양 현감하는 사람이 저쪽에 동네로 가는 바람에 태어나긴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만 아산장씨예요. 그러면 세종대왕, 장영실, 맹사성 이 세 분만 가지면 이 세 분의 컨텐츠를 가지면 세계적인 그런 명소를 만들 수 있다. 솔직히 쉬운 말로 클레오파트라나 양귀비 남녀가 로맨스한 거 아니에요? 무슨 큰 없어요. 영화로 나오고 하니까 멋있는 것 뿐이지. 이거를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치는데 우리도 여기 맹목제장님 그것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는데 지금 보세요. 저는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목탕 제일호텔도 안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온양 관광호텔 세종대왕 행궁을 복원할 자리에 40몇 층짜리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냐고요. 저도 그걸 잘 몰랐는데 올라오기 때는 설마 낮은 무슨 하나 짓는가 보다 했는데 그게 옛날 시청짜리입니다. 그 시위를 어떻게 민간한테 팔았으며 거기에 40몇 층짜리 문화재가 있는 그 지역에 어떻게 그런 아파트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세종대왕 행궁 하지 말라는 거예요. 2015년에 이 자료를 잘 안 내더라고 아산시가. 돌려서 받아보니까 2015년에 허가가 난 거예요. 그리고 4번의 설계 변경을 해서 2019년에 설계 변경에 대한 허가가 났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어떤 여성분이 저한테 전화해서 제가 목욕하는데 거기서 공사하는데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것 좀 막아주세요. 그래서 알았어요. 웬만큼 올라간 뒤에. 올라가기 전에 시가 그런 거 할 때 우리하고 협의하는 거 없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이 저는 속이 터져가지고 잠을 못 잤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세종대왕 행궁에다가 그 큰 아파트를 허가해주고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말씀드리고 제 탓이죠. 그것 좀 못 챙겨서 2015년 허가가 나간 게 그리고 설계 변경해서 마무리 진 게 2019년이에요. 그래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이 세계적인 클레오파트라 아니라 저 양귀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이 역사 자원을 갖다가 그걸 저렇게 망가버린 이제 보고는 못해요. 한다면 재현이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면 시장님 보고 용화동 거기에 시유지 10몇만 평 그거라도 좀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어 하는데 그게 지금 속 터지는 것 중에 하나인데 여러 가지 아산시가 지난 10몇 년 동안 잠자고 있다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밤중에 깜깜합니다. 하도 요새 깜깜하다고 그래서 한올 요거 교장 선생님 말씀하고 그래서 이번에 특별교보세를 가로등만 전문으로 하는 그 교보세를 8억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구온양 온주동 깜깜한데 그 다음에 한올고등학교 그 다음에 온여고 요거 좀 우리 여고생들 힘들어하는데 거기다 그걸 좀 하라고 그러는데 우리 아산이 죄송하지만 인구는 늘어나고 아파트는 늘어나고 여러 가지 늘어나지만 양적인 확대에 대해서 아산시가 잠자고 있다. 이거를 저도 당연히 책임이 있습니다만 이거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서 저는 다시 이 신아산 경제권 그거에
우선 고속도로를 비롯해 여러 가지 그 SOC에서 지금도 중요한 것이 GTX입니다. 우리 이제 수도권 지금 교통이 하도 복잡하니까 지하를 달리는 GTX를 새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천안 아산까지 연장이 돼야 됩니다. 그거를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원희룡 장관한테도 얘기를 해서 그건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고 아마 곧 결과가 나오는 걸로 긍정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우리가 꼭 해야 됩니다. GTX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뺏기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 이걸 잡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옆에 끌고 와야 됩니다. GTX가. 도로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경찰병원 꼭 다시 해야 됩니다. 거기에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빨리 그거를 하도록 예타를 연재하자고 지금 앞을 쓰고 있는 거죠. 그대로 아까 말씀한 행궁을 원양행궁 정말 안타깝게도 원통하게도 그걸 못 막아서 저렇게 거기다 주상복합 40몇 층짜리 올려주려면 행궁은 뭐 어려운 걸로 복원은 어렵습니다. 재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부여규함의 역사 재현단지 100만 평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중간에 잘못됐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거를 빨리 온양행군 역사 재현단지라도 만들어야 됩니다. 수원 화성 가보세요. 정조행궁 거기 있는 초등학교를 밖으로 이전하는 데까지 그걸 행궁을 복원했어요. 정조행궁하고 우리 세종대왕 행궁하고는 뭐 여러 가지가 차이가 많지요. 하여튼 그런 일들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이충모공 우리 이종천 회장님 오셨는데요. 이충모공 관련해서 현충사 말고 요번에 새로 여러 가지 우리 박 시장님 하시는데 좋은 일이고 이충모공 관련해서 여러분 다른 도시 가면은 우리보다 앞서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수나 다른데 충무나 뭐 여러 가지 가면 많이 하는데 여기가 그 이충모공의 총 본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 저부터 주장하는 게 이충모공 대학원대학교를 만들어서 이충모공이라는 인재를 많이 키우자. 세계적인 인재를 키우자. 그래서 이충모공 대학원대학교. 대학교는 넘치고 대학원대학교는 얼마 좀 많겠습니다. 그게 좀 되도록 계속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그거를 산업화해야 돼요. 산업화. 단순히 그 이충모공만 가지고 테마파크를 만들어요. 테마파크. 그래서 이충모공에서 오면 아이들이 이거 어디 사찰 중에 하나인 줄 알아요. 현충사 하면은. 이충모공에 관해서 한번 와보면 별로 흥미를 없어합니다. 근데 테마파크 만들어 거기서 활 쏘고 칼도 쓰고 말도 타고 여러 가지 거북선도 타보고 그런 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산에는 첨단 산업을 해야 됩니다. 우리 농업 아까 홍문표 의원 말씀한 대로 농업을 떠나서 우리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농민 수는 줄어들고 농사짓는 면적은 줄지만 농업 없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첨단화해야 됩니다. 우리 스마트팜 요새 많이 얘기하는데 기술적인 그런 접목을 해서 아산도 농업을 빼놓고 아산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새로운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삼성하고 현대 말고 우리 행정이 하는 거는 좀 적습니다. 우리 행정위에서 삼성과 현대 하는 일을 도와주는 건 물론이고 우리 나름대로 지난번에 여기 빅데이터 그 네이버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도 후보지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네이버의 요청에 대해서 아산시가 조금 부정적으로 나오는 바람에 이게 딴 데로 갔습니다. 이걸 잡아야 돼요. 지금 AI 시대 아니에요?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이거 잡아야 돼요. 그걸 잡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부족해요. 지금 삼성의 디스플레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에요. 그리고 현대자동차도 지금 우선 울산이 먼저고 전기차, 수소차 여러 가지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차별화된 그래서 이제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차량용 반도체 같은 거 우리 폴리텍 대학이 전국적인 반도체 거점 육성 대학으로 더 훨씬 커집니다. 폴리텍 대학이 지금 폴리텍 대학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나름대로 묶어서 지금 신아산 경제권을 이제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계 속의 아산을 만들자, 국제적인 도시 아산을 만들자는 그런 나름의 몇 가지 항목을 넣었습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만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산 발전을 아산이 잠자고 있어서 이제 우리 잠에서 깨어나서 우리 아트밸리 아산 우리 박형기 시장님 내선 아주 잘한 일이에요. 신정호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아산시 전체를 아트밸리 아산을 만들자 그런 뜻입니다. 거기다가 미술관 짓고 하는 그런 좁은 힘의 아산이 아니라 아산은 옛날부터 문화관광도시였어요. 지금 문화관광도시에서 내세울 만한 게
한정돼 있거든요. 새로운 창을 끌어올려야 된다. 그런 몇 가지 비전을 내세웠다고 말씀을 드리고